월급이 줄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일단 월급이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1월입니다. 실질 임금 감소율이 5.5%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질 임금이 이만큼 줄다니 이게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5%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금액으로도 그렇습니다.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임금 총액이 2022년 1월에는 45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는 426만 3천 원이에요. 24만 7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5.5%입니다. 물론 이때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요. 예. 그러나 명목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한 그런 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줄어듭니다. 똑같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임금 총액이 말입니다. 명목임금 기준 내가 받는 기준이에요. 물가상승률 감안 안 한 겁니다. 2022년 1월에는 472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는 469만 4천 원입니다. 지금 차이 나는 게 지금 2만 8천 원 정도 차이 나나요? 0.6% 마이너스 0.6%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0.6%.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명목임금도 줄어들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5.5%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줄어들고요. 자, 이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할 때 이것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기업들이 임금을 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노조가 대한민국의 강성인데 임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악의 위기도 아닌데 임금을 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IMF 외환위기 때도 실업자는 많이 양산이 됐지만 임금을 줄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 52시간제 주 52시간만 일하라 이거예요. 주 68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 52시간 어느 날 갑자기 16시간이 날아갔어요. 주당 16시간이 날아갔으면 16시간을 더 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 52시간제 이거 진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내가 일을 더 하고 싶다는데 왜 나라가 일을 못하게 합니까? 내가 일을 더해서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일을 못하게 막냐고요.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로사니 나발이니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기에 누가 과로사 할 정도로 일을 시킵니까? 과로사 할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진짜 버틸려고 노력하는 자영업자 말입니다. 이게 상용직 근로자들이 과로사 한다고요? 얼쎄요. 저는 물론 하루 8시간에도 일이 힘겨운 분들은 있겠죠. 하루 8시간만 일해도. 그러면 적게 일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최량껏 일하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저는 일을 더 하고 임금 더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68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뀌고 지금 노동개혁의 어떤 기치를 내거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속이 터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 정해주고요. 연장 근로시간은 미국처럼 말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해라. 바쁘면 바쁠 때로 더 많이 하는 거고 안 바쁘면 안 바쁠 때로 덜 하는 거예요. 주 40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진짜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나요? 저는 연간 단위로 뭐 월 52시간을 해라. 연 404시간만 일해라. 저는 이렇게 정해주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확확 줄은 겁니다. 임금 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장난 없이 주고 장난 없이. 예, 2022년 1월에 17.5%가 실질 임금이 늘어났습니다. 17.5%. 그러나 지금 2022년 2월부터 쭉 보세요. 마이너스의 연속입니다. 2022년 2월에는 마이너스 9.8%.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임금도 분명히 올랐을 텐데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4월에는 마이너스 2.0%, 8월에는 마이너스 0.6%, 계속 마이너스. 심지어 말입니다. 2023년 1월에는 마이너스 5.1%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일할 권리를 주세요. 왜 정부가 국민이 일할 권리를 뺐냐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무서워서요? 예, MZ노조 무서워서요? 아니 주 40시간 하고 그냥 나머지는 예, 사업자 쉽게 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냥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 40시간이 주 52시간이 주 58시간이니 주 68시간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사람에게 더 일할 권리를 주는 것. 그래서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젊은 시절에 더 많이 일해서요. 시드머니를 만들고요. 종잣돈을 만들고요. 그 종잣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더 빨라지는 그런 결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이렇게 제사상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기본만 정해주고 자율로 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는요. 노동착취? 어디가 노동착취가 일어납니까? 요즘같이 SNS가 발달돼 있는 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어디 한 곳에서 조그마한 갑질이 생겨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다 놀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저는 제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요. 임금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청년 빈곤이 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소매 판매도 줄어들 수 있으면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2023년 1월에 마이너스 2.1%까지 됐는데 2월에 소비가 어떻게 됐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2월에 소비가 망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1월보다가 2월이 그나마 이게 노는 날이 좀 적었기 때문에 어떨란지는 봐야 되지만요. 경제가 나빠지는 건 분명해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 자체도 2023년이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해법이 나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삽니다. 실물 경제가 죽으면요.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실물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옛날엔 바닥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어렵다. 대기업들이. 실제 대기업들이 어렵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금융위기로 또 갑니다. 금융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굉장히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지표는 바뀌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바뀌는데 그 바뀌는 시점이 너무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죠.